다들 안 붙이셨나? 안 붙이셨어요?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 맞아. 이게 맞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쌤이 이제 전에 말했다시피 그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동사라고 해놨으니까 동사다리가 아니고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과정으로 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에도 쭉 하나씩 더 여기가 이제 다르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동사다리가 맞냐 아니냐. 이 동사다리가 맞으려면 앞이나 뒤에 동사가 안 나와야 되겠지? 여기 임팩트는 동사가 아니면 지금 표시해놓으면 되고 여기도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사다리가 맞고 맞으니까 수, 시제, 해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여기 have 어거까지 됐어? 근데 이제 스위치를 먼저 따져봤을 때 저거 어디가 해줬어요. 이런 그러니까 요 과정을 내가 쓰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알려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간을 좀 넓게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딱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쓴 거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항상 이걸로 시작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잘 맞췄어도 그 과정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안 틀립니다. 이 정도는 껌이지 사실. 이 정도는 아니면 껌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알겠지? 그다음에 이거. 시간도 좀 비슷한데 근데 지원이는 지난 첫 시간에 요 얘기를 설명을 못 들어서 동사 관련한 법, 풀이법 요거를 내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좀 짧게 좀 한번 얘기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설명인데 그때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똑같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그냥 원래 풀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다 원래 풀던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문제는 잘 풀었는데 네, 과정이 좀 많이 아쉽네요. 다들. 자, 그다음에 보자. 치고 공부 말해. 그 정도 해놔. 얘기를. 은서는 그때 나한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안 들었었다고? 법 첫 시간에 아닌가? 안 했었나? 알겠습니다. 은서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줘요. 뭐야 이거? 다 쓴 거야? 다 쓴 거 여기다 놓쳤어? 아니지. 쌤 봤지. 둘이 뭐야 여기? 아하 이거 아니야. 나 지금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잘했지만. 아하. 너 맞춰 못했어요? 다 됐어? 얼른 마무리하고. 거기 바로 옆에 있어. 잠깐만. 여기 잠깐만 채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 다들 좀 아쉽네. 아쉬워요. 자, 피드백을 할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 잘 푸셨어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정답도 다 잘 맞췄고요. 근데 여러분 요 정도 난이도 맞추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에 그 어법 시험 볼 때는요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 냈었거든. 근데 그때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정도 난이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무난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 때 좀 애로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자고.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지금 니네가 각자 다 잘했거든. 그리고 너네 기본기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정답 자체는 대부분 다 잘 맞추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풀 때는 니네가 어법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모의고사 풀 때는. 근데 내신 시험 볼 때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모의고사에서는 29번 문제에서 그냥 어법 문제 하나 나오고 땡이잖아.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신에서는 평균 아주 적으면 2개, 많게는 4개까지 나와요. 어법 문제가 내신에서 학교에 상관없이. 특별히 이제 좀 어법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안에서 나옵니다. 문제 수가. 대부분 어법 문제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요. 3.5에서 4.2점까지 나오는 학교도 봤었습니다. 이 정도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점이 높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서술형까지 포함한다 치면은 대충 한 15점 정도 배점이 되는 거예요. 어법만 학교에서.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문 나오고 딴 5개 밑줄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거죠. 이게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밑줄이 딴 보통 7개 쳐져봤고요. A, B, C, D, E, F, 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거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냐? 주역고예요. 주역고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 이겁니다. 보여줄까요? 아무 시험 문제나? 자, 주역고 아무거나 지금 가장 최근 시험지입니다. 이게 2학기 기말고사. 아무 친구 거 지금 이제 오답노트 한 건데요. 어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개수 고르는 문제로 나와요. 개수 고르는 문제. 어디냐 문제가. 잠깐만요. 맞다. 이번 기말만 개수로 안 나왔다. 미안. 기말 전까지 나왔었다. 중간고사까지. 중간고사. 주었고요. 이번 기말은 이제 그 어법 개수를 좀 늘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원래는 개수 고르기 문제로 항상 냈었는데요.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자, 여기 볼래요? 다음 글에 A에서 H까지 내는 심지어 A에서 H. 그럼 A, B, C, D, E, F, G, H 8개 밑줄 쳐져 있어요. 8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는 3.8점. 보이죠? 아까 대점 3.5에서 4.2 사이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되니? 이렇게 나와요. 밑줄 이렇게 많이 쳐져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의고사에서. 외부 지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외부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런 유형으로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과서는요 서술형으로 많이 해요. 서술형. 어떻게? 여기 요렇게 요 왼쪽인데요. 요거 뭐 1972년에 존 거덜드가 어쩌고 나왔죠. 이거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 시사 과거예요. 근데 밑줄이 막 쳐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뭐 레코드에 밑줄 쳐져 있고, 트라잉에 밑줄 쳐져 있고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술형으로 바꿨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 올바르게 바꿨습니다.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고등부 시험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할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잘 하셨어요. 근데 내신에서 내가 문제가 된다 했잖아요.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내신 때는요 거의 똑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학습을 하니까 이제 거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거의 암기가 됩니다. 내가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암기가 돼요. 똑같은 지문을 막 10번, 20번씩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문에서는 예를 들어 메이크라는 형태로 나와 있었어. 원문에서는. 근데 시험에서 똑같이 메이크로 해갖고 밑줄 치고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답은 메이킹이었어. 이럴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 아니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처음 어법을 푸는 거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어법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문들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볼 때 빨리 풀고 싶어 해요. 사람의 심리상. 빨리 내가 이걸 풀고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암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틀리는 거거든. 지금 틀린 애들이 어법 문제를 틀린 애들이 못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못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답률이 아니에요. 지금 데일리 테스트의 정답률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죠. 동사 관련 어법이라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라.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였잖아. 근데 근거 과정에다가 그거를 써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검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써놨어요? 여기 검사했을 때 보면은 1번 문제 어떻게 썼는가? 여기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자리잖아. 그래서 투부정사 써야 된다. 원트는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받는다. 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연히 맞죠.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왜 1단계를 안 하냐고요? 왜 1단계를 안 해요?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단계였잖아. 우리 내가 얘기를 해줬었잖아. 동사처럼 생긴 애는 무조건 1단계가 뭐라고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이에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무조건 시작은 그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have allowed가 아니라 has allowed로 써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썼는가? ability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맞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왜 중간 과정을 건너뛰냐는 거죠. 첫 과정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fected가 답이면 어쩌려고요? 만약에 답이래. infected가 만약 동사면 어쩌려고?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동사라고 쳐봐. 물론 지금은 동사가 아니죠.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풀었어? 그냥 여기가 주어니까 여기 스위치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에 대한 변수, 예를 들어 얘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have allowed가 아니라 to have allowed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이미 배제하고 시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에서는 여러분이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학교에서도 이런 걸 알아요.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콤마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자. 콤마 다음에 만약에 대 나왔어. 밑줄 쳐져 있어. 그럼 너네 이거 어법상 틀렸다고 체크할걸? 왜?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어법은. 왜? 아니 콤마 다음에 나오는 대시 무조건 관계대명사라는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콤마하고 쏘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콤마하고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거는 따져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법을 풀어버리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풀었어 되게. 잘 풀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안 하면 너네 잘 풀 수 있어. 물론 중간중간에 너네에게 필요한 어떤 이제 개념이라든가 예전에 배워서 까먹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은 잘 익히면 되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고등부가 갖고 1, 2등급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는 무조건 1등급 받겠다, 2등급 받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4등급만 받아도 만족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4등급 받아도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없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등급을 가르는 건요 의외로 실력이 아니라 세심함이에요. 세심함. 특히 내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내신에서의 1, 2등급을 가르는 건요 세심함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에서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주 명백한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아주 명백한 근거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단순화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 심플하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과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저한테 배우든 안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 과정을 좀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이 대부분 문제는 잘 풀었으니까 제가 뭐 크게 피드백을 하진 않겠습니다. 포인트 위주로만 이제 볼 건데 앞에 거 건너뛰고요. 여기만 좀 볼게요. 여기만. 답지에 제가 막 이런저런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무슨 어법이냐? 해갖고 나와 있죠. 제가 무슨 어법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셋 중에 하나로만 쓰면 돼요.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기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나 이 세 가지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문제를 낼 때 제가 무슨 어법이냐라고 하면은 너네는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 세 개 중에 하나로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과 절 관련 어법은 배웠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안 배웠거든. 그래서 일부러 기타에 대한 건 내가 문제를 안 낸 거예요. 알겠죠? 동사 관련, 절 관련만 냈습니다. 1번도 동사 관련이죠. 2번 동사 관련, 3번도 동사 관련, 4번 절 관련, 그 다음에 5번 동사 관련.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에 has하고 이제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은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동사형이 여기 make 나와 있고 뒤에 ask가 나와 있는데 얘네 각각은 ask는 여기 when에 걸리고 있고요. make는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demands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가 맞다. 여기서 시작이야. 알겠죠?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따지는 거야. 아,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써야 된다. 이건 2단계예요. 2단계. 알겠지? 또 보면은 여기 2번 같은 경우도 and가 나와 있긴 한데 이 and 뒤를 보면은 동사형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You are hurt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and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동사랑 연결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include 뒤에 encouraging 나와 있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이구나. 이렇게 풀었겠죠,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빠진 과정이 뭐다? 이 to pump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왜 동사 자리가 아니다? 여기 include 나왔잖아, 동사. 그렇죠? 동사 나왔고 이 동사랑 연결할 수 있는 말은 and밖에 없는데 지금 and 뒤에 이 펌프가 나온 게 아니라 and 뒤에 your hurt가 나왔으니까 얘랑 얘랑은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뭘까? 하고 따졌을 때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이거죠. interview 목적어 투부정사, interview 목적어 투부정사. 알겠죠? 1단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분명히 실수하게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냥 니네들이 보자마자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뭐 준사역 동사 헬프가 어쩌고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대부분. 당연히 맞습니다. 잘 풀었는데요. 항상 언제나 보다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 동사 자리 아닌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헬프는 수나 동사원형 쓰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4번 같은 경우 절 관련 어법 완수불명으로 풀라고 지난번에 알려줬었죠. 자, 앞이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 그리고 목적어 나왔고요. 전치사 for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땡땡 대명사밖에 없어요. 땡땡 대명사. 다시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야? 명사랑 짝이라고 했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인데 지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뒤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박스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대명사여야 되는 거고 이 덩어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에 알맞는 건 딱 하나, 관계대명사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서도 동시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의 역할. 이건 뭐다? 관계대명사. 따라서 y가 틀렸고 위치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 5번은 제가 팁을 좀 줄게요. 팁. 요거는 필기를 좀 하세요. 지금까지 쓴 건 필기할 필요 없는데 얘는 좀 필기해주세요. 제가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는 원래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비동사는 더 빨리 푸는 법이 있어요. 비동사에 한해서.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거 알려줄게요. 비동사 밑줄. 여러분 어느 시험에서도 고등부 시험에서 내신이건 수능이건 뭐건 간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건 문제 의도가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없어요. 첫 번째 뭡니까? 수일치. 두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비동사에 밑줄 쳤을 때 수일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 하나 더 있어. 혹시 뭘 것 같아? 뭘 물어보는 문제? 시제 아니에요. 태 당연히 아닙니다. 자, 비동사는 성태가 안 되잖아요. 빈 이런 형태 본 적 있어요?
뭐 is 빈이란 형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비긴 뭘 비벼? 이거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동사예요. 대동사. 문제 의도 이거밖에 없어요. 비동사 비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은 이 비동사 밑줄이 수일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 아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빨리 파악하는 거 알려줄게. 대동사 문제라면요. 비동사 뒤에 원래 보어 나오잖아. 근데 보어가 안 나와요. 비동사 뒤에 보어가 안 나와. 근데 수일치 문제일 때는 당연히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옵니다. 됐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5번 밑줄을 보면은 비동사 뒤에 대절 나와 있죠. 지금 대절 어쩌고저쩌고 여기 문장 쓸 거야지. 그럼 이 대절이 뭐예요? 대절이 보어예요. 됐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다? 수일치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주어 찾으면 끝납니다. 원. 그래서 is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잘 봐봐. 동사 자리가 맞니 아니니 하고 한 다음에 맞으면은 원래 수, 시제, 태를 신경 쓰잖아.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시제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고등부에서.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출제율 5%도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수일치랑 태밖에 없잖아. 근데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라고. 근데 1, 2형식 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돼. 애초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태로 문제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문제는 뭐야? 일단 수일치로밖에 낼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남는 게 뭐다? 대동사 문제. 원래 대동사 문제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는 이거죠. is 쓸래, are 쓸래. 이거죠, 문제 의도가. 그렇죠? 대동사 문제는 의도가 뭘까요? is 쓸래, does 쓸래. 이거죠. 됐어요? do 쓸래, be 쓸래. 이거죠. 부동사 쓸래, 비동사 쓸래.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보고 찾으면 되는 건데 대동사 파트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보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진도를 좀 볼 건데 우리 어디 할 차례죠? 지난번에 그 전치사 그 파트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하지 않았니? 88쪽에 있는데 여기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치사 접속사 이거 했었죠? 뭐 for, while, during 이런 것도 했었고 alive, like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혹시 뭐 추가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었니? 설명? 기억이 안 나? 있었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면 말씀 좀. 아마 상관접속사였나? 맞나? 상관접사 설명한다고 했나? 아니면 나돌리버들였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아무도 기억 안 나네?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그때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에 대한 거 설명했었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 멘트의 맨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both A and B, either, neither, not only, but also 이런 거 나와 있죠. 요것만 좀 짧게 설명할게요. 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흐릿하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책에 있는 거 안 중요합니다. 제가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이 상관접속사에서 낼 만한 거는 결국 수일치밖에 없거든요. 어법에서. 니네가 이미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보스는 무슨 취급? 복수 취급. 나머지는 수일치는 어떻게 할까? B에다 수일치한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낼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관접속사는요. 어법에서 내기에는 별로예요. 어법에서 내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내기가 좋을까? 영작이에요. 영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 주고 그냥 영작해라 이런 문제로 뭐 낼 수도 있어요. 보통 그 문제를 선호하는 게 최근 기준으로 대진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단순한 문제는 고등부에서 잘 안 내고요. 보통 뭐 주제를 영작해라, 아니면 뭐 요약문을 완성해라, 뭐 이런 패턴을 좀 좋아해요. 요즘 시험에서는. 그러면은 요약문을 쓰는데 그때 구문 중에 얘네들 중 하나를 써서 영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낸다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나돌리버들스예요. 이게 영작으로 제일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대충 필기하기 쓸게요.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not only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또한 B에 스위치한다 다 알고 있고요. also 생략 가능하다. 뭐 only를 뭐 just라든가 뭐 simply라든가 뭐 merely라든가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중2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좀 잘 보이게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보다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영작이라고 했죠, 영작. 근데 그냥 영작이 아니고요. 얘를 도치해서 영작한 겁니다. 도치구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정어 도치를 배울 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런 걸 이제 배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not only가 나오고 동사 주어 어순이 나옵니다. 어쩌고 나와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but, 주어, also,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가장 정석. 됐어?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가 또한 동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also는 주어 동사 사이에다 씁니다. 그리고 콤마가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not only but also는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not only 뭐 예를 들어서 I but also 뭐 she is a student 뭐 이딴 식이라고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지금. 그렇죠? 한 단어씩 나오는데 지금 내가 쓴 건 뭐냐면 단어가 아니라 절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절의 형태. 주어 동사 나오잖아. A와 B 자리에.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도치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 영작을 잘 못해요. 애들이. 이거 자체를 잘 영작을 못해. 도치구문을 잘 못 만든다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만 좀 써주세요. 요 형태. 이게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not only but also의 이제 도치 버전 영작인데 요 형태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 형태. 그러면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 네. 요 형태만 여러분이 그 책에 아래 빈 공간 있죠. 88쪽 아래 거기다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하고.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92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2쪽을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이 실력 가지기 교재의 챕터는 다 끝납니다. 챕터. 제가 이제 그 단원별 설명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단원별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해온 거나 이런 걸 가지고요. 놀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파트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00쪽부터인데요. 100쪽부터는 쭉 실전 모의고사거든. 그럼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이 교재를 기준으로 배운 거는 꼴랑 3개밖에 없어요. 투부정사 밑줄, 전치사 대 접속사, 오늘 배울, 그리고 왓댓 부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 안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동사 관련 어법 배웠고 절 관련 어법 배웠는데 기타 안 배웠잖아. 기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알겠죠? 자, 일단은 그 WH랑 그 다음에 that 밑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실 제가 전에 절 관련 어법 설명할 때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조금 업그레이드. 자, 제가 이제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절 관련 어법에서 좀 플러스? 좀 심화라고 할게요. 이 심화 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심화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이 완수불명은 똑같습니다. 완수불명. 정확하게는 완수적 불명. 다시 한번 써보자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 각각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 설명을 못 들은 우리 이제 지원이랑 은서를 위해서 두 분은 좀 이따가 내가 끝나고 다시 좀 간단하게 말을 해줄게요. 어쨌든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수식어 또는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은 무조건 뭐다? 명사랑 짝꿍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걸 기준으로 배웠던 거는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쌤이 설명했던 것까지 좀 복습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what that 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있었고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 that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that 접속사에 that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완수불명을 기준으로 앞뒤 문장 구조를 따져보자면 일단 얘네들 이름은 관계대명사잖아요. 명사야 명사. 그러면 what과 that 뒤에는 누가 온다? 불완전한 형태가 온다. 접속사는 누구랑 짝이다?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 이거였죠. 자, 반대로 가야겠죠. 또 반대로. 자, 이 덩어리들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덩어리들은 전부 다 이름이 절이에요. 절. 맞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뭡니까? 절 관련 문법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왓절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명사절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 왓절은 관계 대명사로 쓰이든 의문 대명사로 쓰이든 의문 형용사로 쓰이든 나발이든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알겠죠?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자,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요. 접속사 대신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덩어리가 명사야. 그럼 명사는 누구랑 짝이다? 불완전이랑 짝이라 했죠? 그럼 얘네는 각각 어떻게 온다? 앞에 불완전 온다. 얘는 덩어리가 형용사는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what을 구분하는 것의 정석이었죠. 그래서 what을 기준으로는 앞뒤가 다 불완전한 형태. 관계대명사 that은 완전 불완전. 그다음에 접속사 that은 불완전 완전. 이런 형태로 왔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알려줄게요.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이거는 가장 흔한 패턴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what이냐 that이냐라는 걸 기준을 잡고 푼 거잖아요. 기준을 잡고. 근데 예를 들어서 빵꾸가 뚫려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빵꾸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경우의 수. 자,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질 거냐면, 잘 봐봐. 만약에 빈칸이 이렇게 있어. 빈칸이. 이렇게 한번 4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앞부분에 완전한 문장, 뒤에도 완전한 문장, 앞에 완전, 뒤에 불완전, 앞에 불완전, 뒤에 완전, 앞에 불완전, 뒤에 불완전.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 나오겠죠. 됐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4개가. 그러면은 이 4개의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이 각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what과 that을 기준으로 앞뒤에는 뭐가 오느냐. what과 that을 기준으로는 앞뒤에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배웠었어.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완전 불완전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면 그때 여기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알려줄 거예요. 이게 심화 버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제가 번호를 매길 테니까요.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길게요. 자, 앞뒤 문장이 다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봐. 앞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지금 요 덩어리죠. 여기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무슨 역할?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돼요. 맞죠? 수식어의 역할. 수식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요 덩어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수식어. 이 덩어리가 수식어. 수식어란 건 다시 한번 뭐야? 둘 중 하나거든요. 형용사나 부사. 그럼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과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용사절, 부사절 2개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뭐가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겠죠. 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가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탈락이야. 그럼 남는 거 뭡니까? 관계부사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일단 관계부사 올 수 있고요. 자, 부사절은 사실상 거의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부사절의 90%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접속사의 주어동사예요. when 주어동사, as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얘네 있죠. 얘네가 다 부사절입니다. 다 부사절. 그러니까 그 부사절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즉 접속사의 주어동사 이건 2개로 나눠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먼저 쓰고 해야겠다. 미안. 이거 말고요. 정리를 여기다 따로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절의 종류라고 하고 이걸 먼저 쓸게요. 이래야 너네가 안 헷갈릴 것 같아. 절의 종류. 자 일단 크게 나누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개밖에 없거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의 종류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세 개였죠.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세 개였습니다.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재료라고 쓸까요? 재료.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다시 한번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예요. 그럼 접속사의 주어 동사는 이 중에 뭐냐? 관계사의 주어 동사는 뭐냐? 의문사의 주어 동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절의 종류를 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 자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다 쓸 거예요. 제가 다 쓸 겁니다. 다 하나씩 따져볼 거야. 접속사부터. 자 일단은 접속사 중에서는요. that, if, whether 됐죠? 얘네들. 자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사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관계사에서 명사절 역할을 쓰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what이죠. what. 관계대명사 what. 근데 또 있다. 또 있어요. 명사절 역할을 쓰는 거. 태윤이 내가 아까 설명해줬는데 너 일찍 왔을 때. 복합 관계대명사예요. 복합 관계대명사. 복관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복합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관계사에서는. 자 그리고 의문사. 의문사는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 의문사 모두.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봐. 또 완수불명으로 접근해볼게. 얘네들은 이름이 다 접속사죠. 그럼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접속사랑 짝이니까. 얘는 이름이 관계 대명사야. 대명사네. 명사 불완전이랑 짝. 얘도 이름이 복합 관계 대명사니까 얘도 불완전이랑 짝이에요. 됐어?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뒤에 불완전. 됐어? 의문사는요 종류를 두 개로 나눠야 돼.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거든요. 의문 대명사가 뭐냐? 관계 대명사의 종류랑 똑같아요. who, what, which 세 마리예요. who, what, which. 그럼 얘네도 이름이 의문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이고요. 나머지 의문부사는 관계부사의 종류랑 똑같습니다. when, where, how, why 네 개예요. 그럼 얘네는 이름이 의문 부사잖아. 부사. 부사는 수식어니까 완전합니다. 됐어? 그래서 정리해서 써볼게요. 뒤에 완전한 문장 오고요. 둘 다 불완전한 문장 오고요. 얘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는 불완전. 의문 부사는 완전. 이렇게 오겠죠. 됐니? 이거 다 완수불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수불명. 알겠죠? 완, 저, 불, 명, 불, 명, 완, 수. 됐어요? 다 이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명사절 종류 이게 끝입니다. 끝. 더 없어요.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절의 종류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쭉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이따 저기 빈칸에 하나씩 넣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형용사절을 보겠습니다. 형용사절. 형용사절. 잠깐만요. 이거 지워도 돼요? 근데 아직 쓰고 있어요? 주소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지울게요. 자, 2번 씁니다. 2번. 여러분 아래다 쓰시면 되고요. 형용사절. 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접속사? 땡. 접속사는 형용사절 없어요. 관계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일단은 관계 대명사. 그리고 잘 알다시피 관계 부사입니다. 끝이에요. 형용사절은 얘네가 끝입니다. 의문사도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끝입니다. 자, 근데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오고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를 줄로 나눌게요. 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제가 없잖아.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문제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후즈예요. 후즈. 후즈는 되게 완전한 문제. 후즈. 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명칭이 좀 잘못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후즈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맞죠? 근데 얘들아